CEO의 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젊은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사 운영 방법, 그 중에서 이익 소각과 신자본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EO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신자본 환원, 부재로 이익 소각과 균등 소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 소각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여 공제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이내에 자녀에게 주식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끼리는 상호 간에 6억씩 각자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자녀분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차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은 저축을 통해서 차후에 증여세 걱정 없이 학자금이라든가 결혼자금 그리고 가업 승계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세금들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에게 6억에서 11억 정도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이 증여 부분에서 그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해서 그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 법인에다가 시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로 매각을 하고 그 주식을 잉여금하고 같이 소각을 시키는 절차가 바로 이익 소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소각은 배우자분께서 받은 주식을 법인에다 매각을 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때 증여 공제 한도가 6억까지라고 했으니까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7억 원 정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약 970만 원 정도, 그리고 9억 정도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4,850만 원, 그리고 11억 정도를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8,73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익 소각을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께서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그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익 소각으로 세무조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이 뜻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일단은 세무조사를 맞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이 방법 자체는 100%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그래요. 법인과 대표님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배우자분에게 6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은 그 금액 그대로 법인에다가 6억에 소각을 하게 되죠. 그럼 법인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대금을 실제로 배우자분에게 6억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증빙들하고 기간만 잘 지켜주면 이익 소각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이 잉여금을 엑시트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배우자분께서 6억 원의 대금을 받아서 대표님한테 6억을 빌려줍니다. 왜 빌려주냐?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던 가지급금, 그쵸? 가지급금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서 배우자분에게 이익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억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지급금 해결. 예, 가지급금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다시 법인에 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게 대표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팔았다 라고 해서 의제배당, 그러니까 의제배당이라는 거는 그냥 배당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100%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익 소각을 안전하게 해볼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첫째,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에게 6억 원어치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이 증빙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희 과세관청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0%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빙을 만든 이후에 뭘 하냐? 배우자분께서 다시 대표님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합니다. 네,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교차 증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도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억 원의 주식을 시가로 대표님께서 다시 받으셨죠. 이 받은 주식을 법인에다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님께서 받아서 파는 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네. 대표님께서 받은 이후에 파는 그 기간 자체는 1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주식을 줬다가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비공개 방송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증빙들하고 기간들만 좀 지켜진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이익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이익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이 보통은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서 판다 라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1년 정도? 1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고 그 주식을 판다 라고 하면은 정확히 한 1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만 참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이 이익 소각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익 소각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잉여금을 엑시트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신자본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자본 환원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소득세법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법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거는 3항의 의제배당이라는 겁니다. 3호의 의제배당. 제1항의 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밑에 네모에 나와 있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가 아까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의제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의제 배당에 뭐가 자본이 감소하고 주주가 취득하고 뭐가 초과한다. 이거를 아주 쉽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본 또는 주식의 감소가 있을 때 그 차액이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과 그 주식 감소, 자본의 감소를 할 때 취득했던 금액과 파는 금액에 차액이 생기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차액이 없으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다. 없다. 이해하셨죠? 예. 의제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에서 좀 비싸게 팔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그냥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취득한 금액에 판다라고 하면은 배당소득세가 없다. 당연히 내가 낸 돈만큼 받아오는 거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본환원 관련 법문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라는 건 뭐냐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한다, 자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1항을 잘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의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생가액으로 한다. 그 네모칠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부 주주 감자, 그러니까 일부 주주만 감자한다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 자체를 좀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본 또는 주식의 감소가 있을 때 앞에 소득세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일부 주주만 감소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감소를 시키면 증여세가 없다. 이해하셨나요? 주식을 감자를 할 때 주주가 4명인데 나 혼자만 감자를 하게 되면은 불균등 감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취득했던 단가와 파는 단가가 다르겠죠.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주가 똑같이 균등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네, 이 두 법문을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균등소각의 예시.
예시입니다. 95% 정도 소각을 했을 때 예시입니다. 다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를 변경하셔야 돼요. 주식의 종류를 변경하시는데 보통 법인을 세우실 때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으시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로 법인을 설립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 보통주를 어떻게 변환을 시키냐? 상환우선주로 변환을 합니다. 상환우선주라는 거는 상환, 갚는다죠. 내가 상환을 한다. 상환을 하는 목적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상환우선주의 목적 하나는 또 뭐가 있냐? 소각을 우선을 한다.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이런 주식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 못 하셔도 되고 액면가 10,000원에 주식수 15만 주로 자본금 15억짜리 회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주가 5명이에요. 주주가 5명인데 지분율이 각자 60%, 10%, 10%, 1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60%, 자녀 3명이 10%, 10%, 10%, 배우자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 액면가가 9억,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해서 15억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95% 정도를 소각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소각을 하느냐? 그러면 전체 주식에서 95%를 똑같이 지분율대로 소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율대로 소각을 하면 어떤 게 있냐? 소각의 주식 수가 이렇게 됩니다. 85,500주, 84,250주씩 4명 해서 총 142,500주가 소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출 금액은 요 액면가 그대로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억 5,500만원, 1억 4,250만원, 1억 4,250만원, 1억 4,250만원, 1억 4,250만원 이렇게 5분이서 똑같이 지분율 그대로 균등하게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억 2,500만원을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소각 후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소각 후의 지분율은 이제 다 소각을 했으니까 이게 총 토탈 남는 주식 수가 5%만 남습니다. 주식 수 자체가 5%만 남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거 감소했네? 주식 수가? 그럼 감자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소각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소각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수만 15만 주에서 7,500주로 줄어들고 14만 2,500주는 어디로 갔냐? 상환 우선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주식의 소각을 할 때 법인에다가 상환을 하면서 소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액면가 10,000원에 주식수 7,500주에 자본금 15억짜리 회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금 15억 정도가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건설회사일 거예요. 건설회사나 굉장히 큰
뭐 선박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자본금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똑같이 균등하게 소각을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빠진다? 이익잉여금에서 빠진다. 그래서 자본금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액면가 10,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0원인데 얘를 액면가로 소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 주당 12,000원에 소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주당 액면가로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12,000원에 소각을 합니다. 아까 소득세법에서 말씀드렸죠. 액면가와 파는 금액이 다르면 배당 소득세,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12,000원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방금 전에 균등하게 소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좀 금액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억 2,5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17억 1,00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당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배당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각각 이렇게 각각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배당 소득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균등소각이라는 부분 자체는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는 거는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한 번 하는 거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엑시트하자라는 주의에서 조금 더 비싸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내는 사람이 좋을까요? 내는 사람이 좋겠죠. 과세관청에서는. 예, 과세관청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는 거예요. 우리 쳐다보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세금을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씩은 일부러 내게 만듭니다. 예, 안 낸 거랑은 정말 나중에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조차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15억 그대로 남고 내가 빼는 돈은 17억 1천만 원 정도 잉여금을 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균등하게 지분율대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법 여기서 말씀드렸죠. 모두 균등하게 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균등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신자본환원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투자한 자금을 뺀다 라는 부분이고 이 신자본환원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본금이 조금 되는 회사들.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5천만 원 정도면 그냥 배당을 받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자본금이 높은,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건설회사인데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리고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가시급금이 너무 많아서, 네, 이런 법인의 대표님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상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익소각과 균등, 자본 환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어디서 하시더라도, 어떤 컨설턴트와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절차,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